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다 같이 들어보자. 지라시 1시부터 6시는 채널 고정. 라라라라라라라라. 다 같이 들어보자. 지라시. Let's go. 소상공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풀어봅니다. PPL 듣기평가!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여러분의 상품 및 가게 홍보를 위한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PPL 장면을 들으시고 장면 끝에 나오는 문제에 정답을 맞춰주세요. 본 장면은 4634님이 운영하시는 돼지국밥집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우리가 논의할 게 많아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사돈. 안 보일요? 우리 딸처럼 훌륭한 사람을 며느리로 드리게 되신 거 말입니다. 네, 그래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무슨 걱정이요? 우리처럼 학식과 품위가 넘치는 집안에 들어와서 이 평범한 며느리가 부담스럽진 않을지. 이런 씨.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친딸처럼 대해볼게요. 아니요. 딸처럼 대하지 마시고 그냥 며느리처럼 대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왜요? 그 집 사돈 처녀가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가출하고 싶다고 전화 왔었어요. 그건 그렇고 결혼식 날 필요한 음식 상의해야죠. 갈비탕 어떨까요? 죄송해요. 저희는 소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만 먹어요. 그렇다면 필요한 음식을 돼지국밥으로 아시죠? 서창 웅산병원 밑에 서삐 돼지국밥이라고 굉장히 잘하는 집이 있어요. 집에서 뼈를 구워서 잡내도 없고요. 아주 맛이 기가 막힙니다. 맛은 있겠습니다만 필요연의 돼지국밥은 사돈,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고로 어떻게 이런 포스트 모던한 시대를 살아가시겠어요? 돼지국밥에 들어있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뭔데요?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삶아 눌러서 물기를 빼고 얇게 저며서 썬 것. 얇은 조각으로 썬 고기라고 해서 이 이름이 붙었어요. 고기를 얇은 조각으로 썰었다면 설마? 문제 드립니다. 신랑 쪽 사돈은 필요한 음식으로 돼지국밥을 권하며 돼지국밥에 들어있는 이것이 맛있다고 말하는데요. 삶아서 눌러놓은 고기를 썬 음식으로 조각으로 썬 고기라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제육, 2번 편육, 3번 사교육. 죄송합니다. 문자 메뉴로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1번, 긴 거 100원, 짧은 거 50원 추가됩니다. 미니는 무료고요. 총 10분께 대한민국 대표 음료 찌약 식혜드립니다. 편승엽 씨입니다. 찬찬찬. 예, 편승엽 씨의 노래를 들은 이유가 다 있죠? 그럼요. 네. 찬에 있었던 게 아니라 편에 있었죠. 그렇죠. 정답은 2번 편육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편육입니다. 전용우 님이 2번 편육, 아까 엽기 이거 눌러도 좋겠는데요. 오늘 하셨고요. 엽기 활용법 6시까지 갈 기세인데요. 좋은데요, 이 네. 아이디어. 9966님, 2번 편육. 저희 친정어머니가 돼지국밥 장사만 20년 넘게 하고 계세요. 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진짜요? 진짜. 돼지국밥 맛있어요. 요즘 좀 타격 있으실 텐데 맞아. 응원의 전화라도 한 통 넣어주십시오. 맞아. 네. 그래서 고깃집, 국밥집 포장 배달로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것도 쉽진 않은 게 그렇죠. 배달 뭐 관련해서 뭐 계약도 해야 되죠. 맞아요. 종업원 또 찾으셔야 되죠. 어른들은 이 스마트폰 잘 진짜. 모르시니까 또 맞아. 귀찮다고 하실 수도 있고. 포장도 맞아요. 다 일일 텐데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두 분 포함해서 10분 정답자 분들께 식혜 저희가 드릴 거고요. PPL 홍보 의뢰해 주신 4634님 힘내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경북 북부연구원, 주식회사 스타리온 성철, 로덴푸드, KB국민카드 겟백 서비스,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오피스, 조화제약, 국민연료 썬연료, 신한벽지, 아이클타임, 르노 삼성자동차,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 정읍 단풍미인 쇼핑몰, 자쿠모 소파, 흑표 흑침대, 영월군 유통사업단 환인제약과 함께합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LED TV, 시간을 돌리는 새로운 퓨어에서 전신 LED 피부관리기, 대한민국 고무장갑 태화 고무장갑에서 문화상품권, 주식회사 우리 황토에서 황토 침구 세트,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자연을 담은 오드리 고메너츠에서 견과류 세트, 음식물 분쇄기의 명가 황금맷돌에서 음식물 분쇄기, 이태리 명품 로베르타 디카메리노에서 차량용 방향제, 볼에서 어묵에서 프리미엄 어묵 세트,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정직한 한성전자저울에서 가정용 전자저울, 주는 기쁨 받는 즐거움 무한 타올에서 타올 세트, 빅마마 시푸드 해통령에서 초간단 국물내기 육수 한알, 포장부터 다른 내내 치킨에서 모바일 상품권 산소 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 진사과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큐. 어우 큐 주셨어요. 야. 제목 버스가 후진을. 부산 금정구에서 주현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등급 한우 등심 1000g을 받게 되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안마자를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가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희 씨, 춘식 씨. 네. 정말 두 분의 콤비 너무 짱이고 절대 헤어지지 마세요. 저기 선생님, 저희가 부부가 아니고요. 네, 방송하는 선후배인데요. 찍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몇 년 전에 일인데요. 저희 집은 부산 시내에 있지만 그 직장이 부산 기장군에 있거든요. 아, 기장 알죠? 예. 아, 정말 그 미역하고 그 멸치 축제요. 안 해. 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을 마치고 시내 집 쪽으로 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근데 그 버스가 굉장히 그 꼬불꼬불한 길을 돌아가는 노선이었거든요. 뭐 급하지 않으니까 버스 타고 드라이브도 할 겸 탔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음악을 들으며 또 창밖을 보니 금세 노을이 지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풍경에 빠져있던 그때 갑자기 잘 나가던 버스가 멈추는 거예요. 웅성웅성하는 사람들 틈으로 낚시 잠바에 일에 해병대 모자를 쓴 아저씨 한 분이 버스 입구 쪽에 딱 서가지고 승객들을 향해 외치셨어요. 아, 여러분, 우리 기사님이 막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길을 잘못 들었어요. 어쩐지 아까부터 뭔가 심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은 제가 받았거든요. 예, 하지만서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이 버스 노선으로 출퇴근한 지 35년 됐습니다. 승객 경력 35년 차다 이 말입니다. 제가 다행히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T자 도로에서 후진을 때리가 그 차를 돌려가지고 왔던 길로 다시 갈 예정이니까 다들 동요하지 마시고요. 예, 버스 잘못한 거 아닙니다. 아이고, 고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멀리서 봐도 기사님 뒷목하고 귀가 붉게 타는 것처럼 보였고 옆에 있던 그 대변인 아저씨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있잖아요. 후진을 할 건데요. 다들 하던 일 하세요. 예, 너무 이쪽으로 집중을 하면 기사님이 긴장을 하니까. 그렇게 후진을 시작한 버스는 조금씩 움직였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덩치가 큰 차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또 그 아저씨께서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잠시만요. 예, 집중 좀 하시고. 지금 생각처럼 일이 잘 안 되거든요. 예, 제가 내려가가지고 길을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 좀 도와주실 분? 이러면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그 4살 남자애를 데리고 있는 엄마, 그리고 할머니, 교복 입은 중학생들, 그리고 저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아저씨를 돕기로 하고 버스를 따라 내렸는데요.
자, 내는요 그 버스 후진하는 거를 뒤에서 볼 거니까네. 아가씨는 아가씨. 그 앞에 차가 오는지 좀 안 오는지 그것만 좀 봐줘요. 네. 자, 뒤로 조심히 더, 좀만 더요. 아가씨 그 앞에 차 안 오죠? 네. 그럼 됐어. 좋습니다. 스톱. 와, 그렇게 그 승객 경력 35년 차, 승객 경력이라는 것도 있나 봐요. 35년 차 아저씨를 도와 초보 기사님을 도왔는데요. 아저씨는 버스를 타자마자 자, 여러분 좋은 소식이십니다. 이제 잘 빠져나왔어요. 제가 이 지역 주민이라 가지고 길을 잘 알고 있으니까네. 그 승객분들은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사님이 처음이니까 우리가 막 서로 막 이래 막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막 웃음소리가 삐져나오고 이 황당한 사건에 서로 시선을 피하면서 어깨를 막 들썩였어요.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지루한 일상에. 뭐 버스가 이래 다시 원래의 궤도에 진입했고 다음 정거장에서 한 할머니께서 벨을 누르셨어요. 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 좀 열어줘요. 나 이제 내려야 되는지. 할매요, 잠시만요. 그 기사님이 이제 누릅니다. 근데 열린 게 뒷문이 아니라 앞문이 열렸어요. 아이고 참나 이거 왜 이리 헷갈리노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문에 사람들이 탈락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뭐 긴장한 기사님은 앞문을 닫고 다시 또 뒷문을 여셨어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뭐 탈라고 했던 분들은 버스 문이 바로 눈앞에서 닫히니까 정말 당황하는 표정이었고 뒷문에 서 계시던 할머니는 무릎이 불편하신지 막 느릿느릿 한 걸음씩 내리시느라 아직 못 내리시고 걸쳐있는 그런 상태였죠. 아이고. 다시 그 35년차 승객 아저씨께서 등장했어요. 그 창문을 열고 대기하던 승객들한테 크게 외치신 거죠. 잠시만요. 그 기사님이 그 운전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좀 이해를 좀 해줍시다. 알았지요? 자, 다시 앞문 열게요. 나 아직 안 내렸어요. 할매요. 자, 잠시만요. 그 뒷문 다시 열립니다. 야, 난리 축제도 이런 축제가 없습니다. 아저씨 도움으로 혼돈의 승하차가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아저씨가 과연 언제 내릴 것인가? 내릴 때는 그냥 조용히 내릴 것인가? 이것이 갑자기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버스에 탄 승객들 중에 아까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드디어 그 아저씨께서 벨을 누르셨고 다들 숨을 죽이며 그 아저씨를 바라본 거예요. 자, 저는요 이번 정거장에 내립니다. 버스는 그 원래 노선대로 잘 가고 있고요. 다들 목적지까지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사님이요. 아이고야, 오늘 막 고생하셨습니다. 예, 또 보입시다. 그때 아저씨의 낚시 잠바가 아이언맨 수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돌발 상황에서도 승객들 염려와 기사님의 민망함까지 두루두루 살피신 정말 멋지고 유쾌한 그 아저씨는 그렇게 내리셨어요. 뭐 가끔 버스를 타면 그때 그 아저씨 생각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저씨 잘 살고 있는 거죠? 하모요. 와와와와와와. 멋있다. 히어로가 따로 없다. 대단하다. 이거 진짜 그래. 멋있다. 왜냐면 어르신. 승질 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승객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실 수 그쵸, 있는데 그쵸. 이게 기사님 입장에서 버스 회사의 직원처럼 맞아요. 멋있다. 1282님이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잘못 탔나 했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깜짝 놀라시면서 아이고 잘못 왔다 이러셨어요. 그럴 땐 좀 웃음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거 너무 잘 알 것 같은 분이 그런 실수를 하시는 것도 좀 환기가 되더라고요. 일단. 네. 4936님. 예. 부산 버스는 노선도 길고 길도 험하고 아무튼 도로 사정도 안 좋아서 부산에서 버스 경력 있으면 전국에서 인정해주는 수준이랍니다.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오, 그런 그런 것도 것도 있나 있구나. 봐요. 네. 노선이 좀 험한가 보다. 그죠. 그렇구나. 그럴 수 있죠. 네. 신인규님. 저도 버스 기사 처음 시작했을 때 길 잘못 들어서 그 버스를 유턴시킨 적이 있습니다. 중앙 분리대 때문에 바로는 못하고 몇 킬로를 더 가가지고 겨우 유턴해서 원래 노선대로 갔었죠. 하하하. 맞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가 베테랑인가. 맞아. 처음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세상 사는 이야기에 네. 처음 했던 실수 한번 받아보는 것도 재밌지 않아요? 재밌겠다. 내가 그죠? 처음 입문했을 때. 문천식 씨 하나 네. 뱉어요. 개그맨 처음 입문했을 때 어떤 실수했는지. 저는 진짜 정선희 씨한테 많이 혼났어요. 또 맨날 나한테 혼났다고 해. 다른 선배들도 많이 혼냈어요. 꽁트 못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뭐라 그랬어요? 못하긴 했어요. 그렇게 업어 키우고 정말 코 닦아주고 뭐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제가. 무슨 코를 닦아요? 에휴, 이렇게 꽁트를 잘하는 재간둥이로 키워냈네요. 아니 정 선배도 처음에는 못해갖고 혼났다면서요? 엄청나게 그랬죠. 누가 양락이 형한테 혼났어요? 이봉원 선배님. 봉원 형한테. 응, 아. 이봉원 선배님 뭐 다. 우리는 이제 애드립 치고 막 이럴 때 네. 나 되면 혼나거든요. 가만히 시체면 그냥 맞아. 죽어야 우리 되는데. 신입 때 애들 치면 네. 큰일 나. 죽어. 아, 자, 엔지! 왜 이렇게 오래 죽어! 빨빨 죽고 나가! 쓸데없이 그 쓸데없이 카메라 욕심. 카메라 욕심 아이고야. 하나를 더 받으려고. 맞아요. 자, 임현정 씨의 노래 준비했어요. 네. 고마워요. 웃음이 묻어나는 정선이 문천식에 함께해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딱딱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생활 밀착형 법률 상담 서비스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법조계의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좋은 소식은 널리 퍼져야죠. 저희 이 코너가 지난주 제47회 한국방송대상에서 생활정보 라디오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손수호 변호사님이 끌어주시고 상담해주시고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정말. 해주셔서. 훌륭하십니다. 야, 이게 제가 따져보니까 네. 만으로 4년입니다, 지금. 벌써 그렇게 예, 이제 됐군요, 5년째예요. 좀 진짜. 있으면. 예. 대단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사실 법률 얘기가 딱딱한데, 네. 그동안 이제 제작진들이 다 고생을 했죠. 그래서 아니 뭐 두루두루 예. 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법적 자문을 이렇게 공짜로 해주신. 거의 공짜죠, 진짜. 엄밀히 말씀드리면 공짜는 아닙니다. 그래도 변호사님 그래요? 아이, 차비만 받으시면 너무 네, 소소하게 네. 드려서. 네. 그렇긴 합니다만.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진짜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법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좀 좋고요. 네네. 또 정확한 얘기를 좀 쉽고 편안하게 전달하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거 좀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될지 좀 그런 기술 네. 등을 좀 고민을 좀 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뭐 또 고민식이네. 지금도 충분한데. 저희는 지금 청취자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호흡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네.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엄밀히 보면 제가 받은 상 아니거든요. 제가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근데 모두가. 네. 손 변호사님 덕분에 받은 게 작품상은 사실 큽니다. 작품상은 모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모두가 다 축제처럼 즐거워하는 그런 자격이 있죠. 청취자 여러분께도 그 지분이 있으시고요. 이은정님도 그렇죠. 1522님도 축하드린다고 막 문자가 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코너는 그런 대단한 코너입니다. 네네. 예. 진짜 본의 아니게 저희도 이렇게 정보와 재미를 다 잡은 코너를 진행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자, 첫 번째 짧은 질문부터 훅 가겠습니다.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명식님이 사연 주셨어요.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파주의 한적한 마을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없는 곳인데요. 주말마다 출근을 하는 직업이라 주로 주말에 운전을 하는데 그때마다 자전거 무리들이 한 차선을 막고 가는 겁니다. 제 뒤로는 차가 계속 오고 있고 앞에 가는 자전거 무리는 비키질 않고 너무나 위험천만해서 경적을 한번 울리니까 그제서야 돌아보더라고요. 변호사님, 이렇게 자전거가 도로를 침범해서 가는데 혹시라도 자동차가 조금이라도 스치게 되면 어찌 되는 건가요? 이거 전적으로 제 잘못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차선을 차지하고 가는 자전거들은 이거 위법 아닌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어허, 자전거가 과연 차도로 가도 되느냐? 근데 자전거 전용 도로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근데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도 차마에 속하거든요.
아니 두 분 다 오늘 좀 수상 이후에 예습을 해오신 게 아닌가. 왜 이러죠? 4년 만에 지금 처음인데요? 멘타기가 너무 두렵다. 아, 네. 그러게요. 뒤에서 이제 삐질삐질 다 세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까지. 변호사님 취미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나름 조금 정보를 취합해서 타고 있거든요. 조심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법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취미 생활을 즐기셔야 예, 안전하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안전하죠. 여쭤볼게요. 그렇게 되면 진짜 네. 이게 제일 궁금한 게 자전거 타는 사람을 스쳤을 경우 누구의 잘못이냐. 내가 100%다 잘못인 거냐. 일반 도로에서. 네, 그렇죠. 네네. 일단 이 김명심님의 어떤 그 질문의 취지는 아니 자전거가 일반 도로를 차지하고 달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잘못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운전하다가 스쳤을 경우에 사고 났을 경우에 자전거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책임이 훨씬 더 큰 거 아니냐라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자전거도 정확해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속합니다. 네, 차마라는 게 예. 정말 차하고 우마입니다. 예, 예. 네, 가축. 그런데 이 차에는 그러면 자동차- 올림픽 도로에 예. 소가 가도 돼요? 안 되죠. 말. 안 됩니다. 예? 안 되죠. 올림픽 예. 때로는 올림픽 도로는 변호사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안 되는 거죠. 오토바이도 차마. 안 돼요. 차마 되는 데는 그러면 네. 말 돼요? 전 마차. 일반적인 데는 마차. 가능한 건데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이 차에는 자동차도 있고 건설기계도 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있고 또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자전거가 이 차도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정선희 씨가 했던 이야기. 자전거 이것도 전용 도로. 등장합니다. 예. 네. 그런데 만약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라고 도로교통법 13조의 2에 규정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있으면. 거기로만 가야지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잖아요. 많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아하.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를 통행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또 도로 중에 차도와 인도가 나뉜 경우 있잖아요. 이럴 네. 때는 인도로 가면 안 되고 오히려 차도로 가야 차마니까. 합니다. 어허. 그런데 지금 김영미 씨께서 이런 네. 얘기를 또 주셨네요. 자전거는 도로 통행은 가능하나 중앙으로는 다닐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오, 이거 설득력 맞습니다. 있다. 네, 맞습니다. 원칙은 이래요. 원칙은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를 통행할 수 있되 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아, 가장자리로 우측. 다니는구나. 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예외가 있어서 안전 표지가 있어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아니면 뭐 도로가 파손되어 있거나 등등 여러 가지 뭐 예외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도로로 통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운데로 가면 안 되고요. 아, 그럼 변호사님 사연 속처럼 네. 한 지금 동호회 같은 것 같은데 한 20대 막 30대 네. 자전거가 막 무리지어서. 한 차선을 막 쭉 무리져서 가는 건 좀 안 네. 되는 거.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정확한 지적인데요. 2대 이상 나란히 가면 안 돼요. 두 줄로. 옆으로 가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무리를 지어갔다고 하니까 규칙을 좀 위반한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규칙을 앞에 가는 자전거가 규칙을 일부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 교통사고는 차 대 차거든요. 지금 자동차와 자전거 차 대 차인데 앞에 자전거가 규칙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어떤 그 과실 책임은 또 별개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앞에 자전거가 있는데 에이 괜찮아. 야 자전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사고 나도 괜찮아. 내 잘못 없어. 라고 가다가 사고 났다면 오히려 뒤에서 무모한 운행을 한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네. 근데 진짜 그 속도 제한이 있는 데에서는 아무래도 자전거나 네. 전동 킥보드나 이런 거는 좀 사용을 예. 제한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서로의 안전을 네. 위해서 규정이 있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한 다른 운전자나 다른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그걸 무모하게 운전을 하면 안 되고요. 네. 피해가는 운전이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서로 조심해야 된다 이거지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동 킥보드는 차도에 가도 되나요? 그게 좀 애매해요. 현재. 아직 애매해요? 애매해서 이게 자전거가 있는데 또 자전거 등에 또 포함되는 그런 규정도 지금 등 현재 만들어져 쪽이구나. 있고 네. 지금 이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규정 정비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지금. 현재? 예,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요즘 그리고 공유 서비스가 또 있으니까. 예, 바뀐 규정이 또 이제 곧 시행되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그런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게 차마에 속하는 바퀴가 달린 도구다 보니까 뭐 속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속도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쪽에서 배려를 해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좀 짜증은 나시겠지만 자전거는 뭐 빨라봐야 30km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내 전- 차가 더 빨리 낼 수 있다면 또 전기 자전거 문제도 최근에 있고요. 그렇죠. 전기 예. 자전거도 맞아요. 복잡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 조금 얽히설키 엮여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풀어야 되는 그쵸. 그런 관계와 네트워크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확실해질 때까지는 서로 조심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 생활 속 고민 사연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풍성한 가을이 다가왔지만 제 마음은 빈 곳간이에요. 저 좀 도와줘요.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는데요. 늘 주차 전쟁이라 퇴근에 늦게 도착하면 차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 부근에 차를 대곤 하는데요. 그날도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입구 근처에 2대의 차가 주차돼 있었고 제가 그 뒤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방화벽 셔터가 오작동을 일으켜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제 차 트렁크 위에 떨어진 거예요. 어떡해. 그 충격으로 제 차 트렁크와 방화벽 모두 파손됐죠.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아파트 자체에서 들어있는 보험으로 제 차 수리받았는데요. 거기에 주차를 한 제 잘못도 과실이 인정돼서 수리비의 20%는 제가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차량을 수리한 뒤 며칠 지나서 갑자기 내용 증명으로 이런 게 날아왔어요. 파손된 방화벽 수리를 요청합니다. 분명 관리소장은 방화벽 수리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이런 게 왜 날라온 걸까요? 왜 갑자기 저보고 수리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방화벽 근처에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안내 문구도 없었습니다. 저 정말 너무 억울해요. 저 이거 수리해줘야 됩니까? 어우, 진짜 억울하시겠다. 야, 근데 이거 애매한데. 아무래도 이게 왜냐면 어렵다, 이거. 그 전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수리비의 20%는 본인이 냈다고 하셨잖아요. 네. 과실이 인정됐다고. 그 과실이 인정된 부분이 너무 꺼림칙해. 방화벽 수리 이것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닌가? 홈페이지로 김병주님이 주신 네. 사연인데 일단 저희 위로의 선물 견과류 세트 보내드릴게요.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화벽 오작동으로 차량과 방화벽이 파손됐다. 이 경우 차량 주인은 방화벽 수리비까지도 요구받을 수 있다, 없다? 방화벽 수리비 지급 의무는 없다. 없다? 우와! 없다, 진짜?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근데 진짜 네. 그러면. 저는 약간 그게 20%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네네. 어때요? 어떤 식으로 이런 결론이 난 거죠? 일단 지금 아파트고요. 그리고 또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도 약간 좀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결국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네, 지금 결국은. 우리 김병주님의 자동차도 지금 수리를 했고 네. 또 그리고 지금 방화문 관련된 방화벽 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결국 손해배상이거든요. 네. 이 손해배상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잘못이 있냐 없냐. 아, 네. 이게 고의로 뭔가 물건을 솔직히 부쉈거나 잘못은 없지. 네. 그렇죠. 자다가 이렇게 돼요. 네. 아, 그 주차 전쟁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네. 아니면 뭐 고의 또는 과실 실수로 뭐 지나가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뭐 몸으로 쳤거나 발로 맞아, 찼거나 맞아, 이런 맞아. 경우도 있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물론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책임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책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고 지금 이 사안에서는 우리 김병주님의 과실 고의 또는 과실 고의는 없으니까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네. 만약 김병주님에게 실수 과실이 있다면 일부일지 몰라도 이 방화벽 수리비를 일부라도 뭐 책임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 김병주님의 책임이 없다면, 잘못이 없다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발생 원인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주차를 원래 하면 안 되는 구역에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 아니냐. 내가 왜 거기다가 그 다른 차들도 있어서 내가 그 뒤에 댄 거긴 하지만 거기에 내가 주차를 한 게 잘못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는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위축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의 원인은요. 예. 방화벽 셔터가
오작동을 일으켜 떨어졌다. 그렇죠. 아, 그렇다, 진짜. 이게 확인된 거라면. 맞아. 멀쩡한 방화벽이 아니라 오작동이라면. 오작동은 말 그대로 이 잘못 기능을 발휘한 거예요. 이분한테 책임이 없어요. 방화벽 그렇죠. 오작동에 대한 그렇다면 책임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동차가 고장난 트렁크 수리비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 진짜. 네. 생각해보니까 다 갑자기 분해지네. 그래서 20%만 네네. 불법 주차했기 때문에 20%만 책임진 거고 불법 주차 80%는 오히려 지금 배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런 거를 뒤집어 본다면 원칙적으로는 잘못이 없으니까 적어도 방화벽 수리비에 대한 책임은 없을 것이다. 그런. 아, 그리고 주차 금지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더더욱 그렇죠. 네, 아파트마다 왜 주차 금지 이렇게 써붙인 데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표지판이나 뭐 안내문구도 없었다고 하니까. 없었어요. 네. 그런데 세상 일이 이렇게 또 단순하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따져볼 왜요? 게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선 첫 번째로 네. 이 최악의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원칙은 책임이 없어 보이지만 혹시라도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예. 우선 떠오르는 게 혹시 이게 불법 주차된 차가 이 방화벽 셔터 오작동의 원인이 되었나? 아하. 만약 그렇다면. 에이, 설마. 그렇죠. 네, 설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네. 만약에 이 불법 주차된 김병주님의 자동차가 이 방화벽 셔터의 오작동의 원인이라면 만약에. 네, 만약에. 근데 이게 과연 증명될지는 의문입니다. 네. 이게 만약 그 원인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군요. 네, 또 두 번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결국은 뭐 이 김병주님의 차량이 원인은 아니에요, 일단.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방화벽이 이제 오작동을 해서 셔터가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 떨어졌다는 게 이게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떨어진 게 말 그대로 낙하했다는 거냐, 아니면 뭐 내려왔다는 얘기냐 등등. 근데 떨어졌다고 하니까 일단 뚝 떨어져가지고 낙하했다는 걸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 이렇게 되면 또 차가 없으면 또 이게 부서지고 뭐 이런 게 그렇죠. 파손이 안 일어났을 수도 그래서 있는 건가? 혹시 그 지점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화벽이 손상된 거냐? 아이고, 참 또는 애매하네. 어차피 손상될 거라고 보이지만 자동차 트렁크 위에 떨어져서 더 큰 손상이 발생한 것이냐. 물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바닥에 떨어진 것보다 트렁크에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충격을 더 흡수해서 차가 예. 더 손상이 적어졌으리라고 짐작은 됩니다만 예, 네. 예. 알 수 없거든요. 아이고야. 알 수 없어요. 그거 진짜 애매하다, 기준이. 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부 책임 요소가 있어 보이지만 네.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책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나가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 지금 내용 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 좀 기회가 되면 항상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너무 흥분하시거나 너무 긴장하시거나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편지예요. 그렇죠. 내용 증명이라고 부르지만 내용 네. 증명 우편입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변호사님? 네, 우체국 네. 가서 이제 공증해서. 공증도 아닙니다. 그냥 세 장 세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이거 똑같은 거 이거 세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똑같네요.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하면은 확인한 다음에 한 분은 보관하고 네. 그리고 한 분은 다시 가져올 수 있고 한 분은 발송하는 그럼 거거든요. 변호사님, 이 자체로 법적 구속력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아, 없어요. 그래요? 괜히 예. 겁먹을 수 진짜 있겠군요. 그냥 네, 만나서 얘기하는 거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낸 거, 뭐 SNS로 메시지 보낸 거 또는 종이에 써가지고 직접 준 거, 네. 그리고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낸 거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이 내용 증명이 진짜 가슴이 벌렁거려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10여 년 전에 받아봤는데 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네. 답장 쓰면 돼요. 그렇구나. 편지를 보냈으면 그렇죠. 심히 네. 유감이다. 어.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난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네. 보내면 그거 알아서 뚝딱뚝딱 그 얘기를 던져보더라고요. 네, 예. 뭐 깨똑이네 이렇게 네. 생각해야겠네요. 그리고 이 내용 증명 우편이 또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 뭐냐면 이거 2번 받았는데 답을 안 하면 인정한 게 된다. 라거나 네. 아니면 이거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받고 2주 동안 뭐 답을 안 하면 인정한 게 된다. 진짜요? 이것도 아닙니다. 아, 깜짝이야. 네, 가끔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괜히 긴장했네요. 네, 그런 답장 건- 2번 안 해도 예. 상관은 없는 거죠? 상관없는데 하지만 나중에 소송으로 갈 때 유리하게 증거를 남기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그렇죠. 우편 보낸 게 맞습니다. 어허. 그리고 또 송달 증명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받은 것까지 증명되는 우편도 있기 아하. 때문에 이런 부분들 평소에 법률 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되는 거죠. 좀 세게. 우리 세게. 사연 예. 주신 분이 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게 네? 아파트 세대수가 308세대고 네. 세대별 주차 가능한 수가 1.5대라서 주차 공간이 널널하시대요. 근데 어떤 세대에서는 2대를 대가지고 이분처럼 주차 공간을 못 쓸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데는 아파트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시네요. 아, 이분은 아마 차 한 대인가 봐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300세대 넘는 아파트라면 분명히 내부의 어떤 관리 규약 이런 거 잘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차 관련해서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다면 뭐 반상회 등, 뭐 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 나왔을 거거든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집은 세대 예, 예. 되고 막 이러면 안 맞아요. 되잖아요. 네. 기존 초과한 경우에는 주차비를 또 별도로 받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단 찾아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거 아파트에 보상을 청구한다라고 했는데 아파트 자체는 사실은 뭐 주체가 아니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청구를 한다는 건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법적인 사고의 시작점이거든요. 아하, 도대체 대상을 내가 정해라. 누구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 것인가. 네네네. 그냥 나 억울하니까 나 이거 너무 지금 스트레스 받고 나 손해 본 것 같으니까 나 아파트에 청구할 거야. 아파트는 건물이에요. 그렇네. 그러네요. 예. 생명체가 아니네요. 예. 건물에게 그렇네. 청구할 수 없어. 백사동 너 진짜 이러면 안 돼. 진짜 백사동 너 나한테 왜 이래 진짜. 한 판 떠! 안 된다 이거죠. 안 되네. 알겠습니다. 아, 대상을 분명하게 네. 정하는 게 시작점이군요. 그렇군요. 아, 좋은 거 배웠네요. 그래서. 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손수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이란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697님이요. 오늘 저녁은 아이들 위해서 떡볶이 해주기로 했네요. 와우. 퇴근하고 얼른 가서 해줘야 돼요. 저도 남이 해준 음식 먹고 싶어요. 잘 먹을 저도요. 자신이 있는데. 저도요. 정선우 씨도 요즘 장고사님 계속 또 이렇게 저 수박. 요새 그 얘기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어떤? 와, 맛있겠다. 여러분 정선우 씨가 진짜 효녀예요. 다른 사람이 해준 음식 보면서 잘 먹겠습니다. 이 얘기 해보고 싶다. 아이고. 아니 뭐 근데 다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렇죠. 치열하게 버티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도착해서 문 열기 전에 휴가 출근 화이팅! 이러면서 들어가거든요. 저도. 자, 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네. 또 잘 버티시고 내일 4시 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